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이 텍타이트 부분 같아요. 왜냐면 정의를 지금까지도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의라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 지질학 세계가 확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광물질, 화석이라든가 또 판도 있죠. 판도, 태평양 판도, 뭐 대장 판도, 그런 판도를 가지고 이 지구의 기원을 밝혀내기도 하고, 또 뭐 대홍수 사건도 알아내기도 하고, 미래 예측까지도 가능한 시기가 가능하게 어떤 그 소스를 준 시대가 1960년도인데요. 그 시대에 이 텍타이트 연구도 있었어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연도를 얘기하냐면, 그때 어떤 학자가, 그 시대에는 또 명망이 있는 학자였겠죠. 이 텍타이트는 운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별이 땅에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크레이터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뻥 하고 이제 이렇게 땅 속으로 우주공이 추락하면서 크레이터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분화구처럼. 그런데 그 주변에 얘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텍타이트는 우주에서 온 게 아니라 별이 만들어준 그런 물질이다. 지구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47년도인가? 그때 또 이 학자가, 그 학자도 명망 있는 학자였었죠. 이것은 지구의 물질이 아니다. 우주에서 날라온, 그것도 달나라에서 온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이것은 지구의 돌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상식이나 과학이나 그 이전의 그 명망, 누구의 말, 이것이 굉장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얘네들을, 그러니까 화학 성분을 밝혀내고 원리를 밝혀내고 한다면은, 그때의 그 60년대 이게 그 지구의 돌이다 했던 그 학자는 물리학 개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는 특정 원소를 밝혀내기도 어려웠을 거고, 또 화학 분석기도 없었고, 겨우 쉽게 얘기해서 티타늄 발견하면 세계적이죠. 세기적이든 세계적이든 우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총체적인 원소를 밝혀낼 수는 없었던 거죠. 또 원리도 모르고 물리학 개념이 전혀 상통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어찌 보면은 이 광물질에 대해서 문맹의 시대였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이것이 운석이다 했던 학자는 뭔가 그 뛰어난 어떤 물리학 개념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고, 이것은 지구의 것이다 했던 거는 뭐 물리학 개념은 개껌이나 통한다고 할까.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학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니라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구의 것이다 아니다 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학설들이 떠도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아직까지도 그 60년대에 살짝 맛이 간
학자의 말이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나? 이 IT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한 것은 이것이 지구의 돌이다.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했던 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이 떨어진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러면 크레이트 부근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애는 별 떨어진 걸 니네가 봤어? 그 별 떨어진 자리라는 것만 알지 별이 떨어진 그걸 봤어? 아니잖아. 그럼 얘네가 떨어진 걸 못 봤다는 이유 때문에 얘는 지구의 돌이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제가 약간 감정이 실리는데 왜 감정이 실리냐면은 이 텍타이트를 가지고 한국에 그 유명한 그 박사 한 분 계시죠? 김 박사라고. 그분한테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나 하고 이제 듣고 싶었죠. 그랬더니 이것은 텍타이트다 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 지인이 그 김 박사를 잘 아시는데 텍타이트가 우주에서 온 것이다. 지구의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하는데 원인은 뭔가 하니 예전에 그 김 박사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해가지고 뭐 어찌됐든 이것은 1947년도에 그 박사 누구더라? 워밍거 박사일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은 지구의 물질이 아니다 했던 거에 굉장히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스스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에서 온 애다 이렇게 한국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여기 학계도 솔직한 얘기로 이걸 발견해 본 사람도 없고 찾으러 나서 본 사람도 없고 만나본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60년대 약간 띨빵한 그 학자들 얘기만 믿고 이것은 지구의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에서 왕따가 되신 거예요. 대세에 밀린 거죠. 그 무식한 놈이 사람 잡는다고 그냥 대세에 밀리고 지금까지도 뭐 갖다부터 말씀 없으세요. 그냥 누가 모르면 그냥 통상 지구의 돌이 아니죠. 뭐 이렇게 그냥 대세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 박사님께서도 이것을 찾으러 다녀본 적도 없고 뭐 깊이 뭐 연구를 해보셨겠는데 본인 스스로가 발견한 적도 없고 그냥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사온 거 또 가공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짝퉁 그러니까 가공품으로 많이 나오는데 얘네를 이제 녹여서 이만한 그 무슨 공이라고 해야 되나? 축구공보다는 좀 작은 이만한 볼을 만들어서 원료는 뭐 천연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 천연을 가공했다 그래서 천연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이죠. 그런데 뭐 짝퉁이다 뭐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만 가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얘네 물질을 녹여서 이제 볼을 만든 거죠. 이제 그걸 한 점을 이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한번 텍타이트는 과연 어떤 게 정의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매끄러운 것부터 요거는 한 2cm 돼요. 2cm라면 그 대추 같아요. 대추보다도 더 작은 그 사이즈예요. 굉장히 귀엽죠. 동그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좀 모양새가 여러 각도로 나 있기 때문에 이뻐서 지니고 있는 건데 뭐 요만한 거부터 또 요만한 거 이건 몇 센치나 되려나?
5cm네요. 5cm 정도 되는 거부터, 이거 2cm, 5cm.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1cm, 0.5cm부터 시작해서 20cm, 30cm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조금 크다 한 것은 요 사이즈인데요. 요 사이즈가 20cm예요. 나는 별이야 하고 오각형을 가지고 나왔네요. 너 별 아니래, 너 별인 줄 알고 있어요 하고. 네, 한번 볼까요? 앞뒤가 다르죠? 이제 흔히 이걸 버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식은 거예요. 식어서 이렇게 울룩, 뭐라고 할까? 울룩불룩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된 것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얘는 또 얼마나 됐나? 15, 17cm? 한 17cm 정도 되네요. 예? 아까 그게 20cm였어요? 17cm? 이것도 꽤 크네요. 이런 거. 이거 뭐 무슨 공만 하다고 할까?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큰 것도. 다 울퉁불퉁한 것만은 아니죠? 이거 울퉁불퉁한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얘도 좀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는 그레이색이에요. 거의 그레이색. 얘는 블랙 계열. 그러니까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짙은 블랙 계열. 상당하죠? 텍타이트라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뭐 동글동글 뭐 드롭형도 있고, 무슨 뭐라 그러나, 뭐 아령같이 생긴 것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얘는 국산이에요. 국산이라. 국산은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지금 이런데요. 얘네를 망치로 깨서 보면은 11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레이, 뭐 그린 계통, 블랙 계통 뭐 이런 거 있지만, 금색도 있고요. 그 금색이라 하면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유리도 간혹 있고, 그 몰더바이트 아시죠? 그런 그 맑은 유리,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투명한 거, 그런 것도 얘네 전체 속에서 약간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질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매끄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까끌까끌한 이렇게 버블이 터지면서 얘네들이 좀 시달렸던 그런 흔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매끈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이제 불바다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글지글 끓었다. 여긴 이미 이제 응고됐고, 뭐 다 응고됐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네들이 쪼개질 때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이렇게 우리 상식하고는 좀 다르게 딱 뽀개지면 막 쫙 뭐 여러 개 뭐 조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단칼에 비워지는데요, 요런 식으로 비워져요. 근데 얘한테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스크래치가 하나도 남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깨질 때 칼날같이, 면도날같이 이렇게 짜게지는 습성이 있어요. 얘랑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얘랑 이건 지금 면도칼 같아요. 고기도 쓸겠어요. 스테이크도 싹싹 쓸겠어요. 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들을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철운석이죠. 철운석에 이 텍타이트의 물질이 왜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지구에서 만들어질 때 그러면은 저 우주에서 운석이 날라왔어요. 그 지표면에서 이제 쾅 했을 때 철이 어디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철은 지구의 그 핵에 있잖아요. 근데 핵에서 얘가 왜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철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철이 지금 85%예요. 85%의 철이 지표면에 있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실리카가 10%예요. 10%의 실리카가 지금 박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80%고 이게 10%라면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겠어요. 근데 얘가 85%고 얘가 10%라면 말이 안 되잖아. 교과서를 때려쳐야 돼요. 뒷면은 철운석이에요. 이게 이 철을 보면은 그 연도를 대략 측정할 수 있겠는데요. 쥐라기 때 철들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에도 그 사막 같은 데서 지금도 계속 그 철운석이 발견되는데 걔네들은 싱싱해요. 표면이 이렇게 부식이 덜 됐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연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 그 공룡이 다 운석에 때려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아닐까? 나는 추측하기로 얘를 지금 쥐라기 때로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리고 내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한 4년 전인가? 어떤 그 농부가 외국에서요, 땅을 파다가 요 석철운석을 발견했는데 연도가 지금 발표된 운석 중에서 가장 오래됐던 그런 운석이래요. 거의 주라기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런 거고, 얘는 큰 거 한번 보셨으니까 조그만 거 보여드릴게요. 얘도 저 철운석의 그 한 종족이에요. 쟤한테서 떨어져 나온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초코처럼 박혀 있는 거. 얘가 텍타이트거든요. 얘도 그래요. 얘도 거의 한 50대 50인데요. 40대 60? 6대 4 비율? 아니면은 7대 3 비율. 7대 3 비율이 맞겠네요.
텍타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철운석에. 얘도 볼까요? 근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 4, 5개국에서 이 텍타이트가 발견되는데 전부가 다 이렇게 시커멓거나 갈색이거나 시커멓거나 그린 그 초록색? 초록색이 많아요. 초록색이 많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검정색인데요. 그레이도 있고 그레이는 좀 드물어요. 드문데도 그레이도 있고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이게 다 철이거든요. 철 성분이에요.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얘기를 잘못했는데 요거 요렇게 깨지기도 하고 대여섯 조각으로 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생각이 잠깐 딴 데로 갔었나 보다. 이 철운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거의 같아요. 거의 검정색이죠. 다만 이것이 운석이다 아니다 라고 판명을 지을 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얘하고 거의 같은 과인데요. 그 운석이 충돌했을 때 그 생성되는 부산물이 있어요. 그 부산물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임팩트 글라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뭐 임팩트라는 것은 이렇게 충격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그 물질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우주에서 온 그라파이트가 있는가 하면 석탄이요 있는가 하면은 지구에서 무엇인가 때려 맞아서 생성됐던 그런 그 슬러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일하지만 우주의 것과 지구의 것은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가짜들은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뭐 티타늄 이런 것이 없죠. 가짜. 그러니까 그 왜 임팩트 됐을 때 생겨났던 그 부산물하고 얘네들은 좀 차원이 틀린 거죠. 얘네는 17종의 그 원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7종이 어디 있었어? 지구 표면에 기껏 많아봐야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운석이. 그랬을 때 아무리 깊이 파고 간다 하더라도 거의 뭐 단단한 바위에는 뭐 화강암 뭐 그런 것들 많을 거고 대부분 규소 성분이 많은 거죠. 그런데 17종의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티타늄을?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뭐 지구에서 생성된 거라 하면 개념이 없는 학자예요. 뇌를 딴 데다 지금 두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공부를 전혀 안 한 그런 사람이든가 그렇게 봐야 돼요.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하라고 했던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여전히 뭐 운석이다 아니다 이걸 지금 아직도 전기를 못 내리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미국의 수치라고도 생각하고 뭐 맨날 추정하던 것이 미국 자료인데 우리나라 뭐 학자들이 운석학자들이 뭐 운석을 뭐 찾아봤겠어요? 스스로 뭐 찾아는 가봤겠지만 지금도 광물 이름도 모르는 학자 서울대 그 대학원생들도 그 지구 광물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뭐 찾아본 경험도 없고. 근데 이 텍타이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텍타이트 1, 2, 3, 4 지금 이제 4편까지 나갈 텐데요. 이것이 하나의 광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광맥이라는 것은 이런 큰 물질이 땅에 임팩트 돼서 박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4m, 4m에 이 텍타이트가 박혔던 거예요, 땅에. 근데 대부분 얘네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주로 그 산이나 산에서도 이제 개발을 하면서 먼 예적부터 이제 막 나무 뿌리를 뭐 다 해치면서 이제 밭을 일구잖아요, 밭을.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땅이에요. 땅도 무슨 새 땅이 있고 훈 땅이 있어 하겠지만은 지정학상 굉장히 그 삼면이 바다로 됐기 때문에 빨리 분해되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늙었어요. 생명력을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토 땅 같은 데서 얘네들이 주로 발견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똥강똥강도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도 떨어지겠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게 있어요. 임팩트가 탁 됐을 때 거기서 팡 또 터졌겠죠. 터져서 대기에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건데요. 얘네의 큰 덩어리가 하나가 이제 땅에 박히고 나머지들은 한 1km? 500m? 500m에서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 떨어진 임팩트 된 자리에서의 500m, 1km까지도 가능해요. 방사선처럼 이렇게 퍼졌다는 거죠.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꺼강 하고 올라갔다가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덩어리만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풍화작용이 있잖아요. 뭐 지질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땅이 뭐 수축됐다가 뭐 확산됐다가 엉축됐다 뭐 하여튼 난리 버거지를 많이 떨었겠죠. 세월이 얼만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한테도 그 혈자리가 있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뭐 산소나 공기 뭐가 들어가면은 산소 같은 게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분해된다 그래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혈자리만 이렇게 공기만 통할 수 있는 그 사이즈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들이 다 각기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게끔 인간이 작업하기 좋게 얘네들이 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떨어졌던 거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도 금도 광맥이 있듯이 얘네도 광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물가에 떨어졌다면 막 물에 흘러가지고 저쪽 뭐 아래 개울에서도 발견되고 뭐 충청도에서 그 낙동강 하구를 뭐 타고 뭐 한강으로 뭐 다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야산이나 이런 데 밭에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얘네들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에요. 굉장히 매끄럽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참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얘네들을 뭐 잘라봤더니 뭐 망치로 때려봤더니 뭐 기공이 있어야 뭐 운석이고 기공이 없으면은 아니고 그 다 개소리예요. 얘네들 다 기공이 있어요. 기공이 있고 기공이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재질이냐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지 뭐 때려봤더니 뭐 기공이 있네 없네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원소라는 거죠.
짝퉁도 어차피 이 물질로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짝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만들었다 그래서 그 천연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크야, 실이야. 그러면 이걸 잘라서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럼 뭐 가짜야? 아니잖아요. 이 본질은 실크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만들어도 실크인 거예요. 천연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매끄러워야 돼. 이렇게 기공이 많으면 운석이 아니야. 이것도 개소리예요. 얘네는 다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 덩어리에서 다 쪼개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도 찾으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간 애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겨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내려오지는 못하거든요. 뭔가 떨어져 나간 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텍타이트를 한 12년 정도를 연구를 했어요. 애초 광맥도 보고 저 1km 그 먼 데까지에서도 발견을 하고 이 노선을 아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나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 텍타이트 부분인데요. 이것도 누구는 조금 어정쩡하게 운석을 연구하신 분은 이거 흑요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흑요석이 아니에요. 이것도 텍타이트예요. 그리고 꼭이 이렇게 표면이 뭐 매끄럽다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나무 토막을 몇 개, 통나무를 몇 개 모아놓은 것 같은 형상도 있고, 지금 제가 다 꺼내질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연필자루를 한 6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높낮이는 다르다. 일렬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텍타이트도 있고 굉장히 그 나라마다 많이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베트남이나 중국 뭐 이런 데서 온 것들은 틱틱해요. 조금 뭐라 할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끄러운 건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유 미끄러워라. 근데 걔네들은 저도 안 가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안 가지고 싶어. 시내가에 예쁜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돌을 가져가라.